윤석열 정권이 의료 붕괴와 함께 급속도로 함께 붕괴해 가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도 윤석열 지지율 최저치가 나왔어요. 갤럽에 이어 리얼미터마저도 최저치입니다. 자, 27.0%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이것은 22년도 8월 첫째 주 29.3%보다도 무려 2%, 2.3%가 더 낮은 수치입니다. 전주보다는 거의 3%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3%가. 자, 갤럽 같은 경우에 20%가 나왔죠.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리얼미터는 ARS 조사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최저치를 갱신했다는 데 대해서는 둘 다 공통점입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5.1%포인트 하락,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34.9에서 29.8% 하락했고, 인천, 경기에서 4.5포인트 하락, 28.4에서 23.9로,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1.3% 하락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지지율이 5.7% 급락했고, 60대에서도 4.7% 떨어지는 등 높은 연령대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탄탄한 지지층이 60대, 70대였잖아요. 이 윤석열의 지지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 붕괴와 함께 윤석열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이 노인층입니다. 60대, 70대 이상들. 자, 병원 급하면 병원에 못 가고 죽어야 됩니다. 본인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윤석열 정권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대구 경북과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며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전 연령대 전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압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윤석열 정권 정말로 위기입니다. 위기. 이대로 윤석열 정권 끝날 것 같습니다. 지지율 폭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국힘에서도 윤석열을 내버릴 겁니다. 차별화를 시도할 거예요. 자,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39.6%, 국민의힘 33%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6.6% 차이입니다. 그런 와중에 조국혁신당은 10.7%, 개혁신당이 4.2% 그러면 조국혁신당까지 합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로 지금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거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리얼미터 측은 이념 보수층과 지지층 결집 약화가 발생했다. 60대, 70대, 대구 경북마저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했다. 김건희 의혹과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야권의 강공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가 지금 확 올라갔어요.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 가까이 합니다. 대파도 비싸고 다 비싸요, 지금. 결국에 의료 대란, 의료 붕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명절 세고 첫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여기서도 또 폭락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거의 빅5급에 맞먹는 병원이죠. 여기에서 사전 조율 없는 뇌졸중 환자 수용하기 힘들다. 갑자기 뇌졸중 환자 오면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로 병들면은 죽어야 됩니다. 응급실 가도 수술 어려울 듯. 정말 큰일인데요. 자, 국내 대표적인 대형 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이 당분간 사전 동의 없이 내원하는 뇌졸중 환자 등 중증 뇌혈관 질환자 응급 수술은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미 결정을 했어요.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거. 자, 그동안에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술이었죠. 병원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개혁한다고 윤석열이가 들고 나왔어요. 뭘 개혁합니까? 개혁할 것도 없는데 필수 의료 분야가 이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다 뒤집어 놓고 의료 정책 자체를 의료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놓고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 전 국민들이 죽어나갈 문제라니까요. 이게 쉽게 해결 안 됩니다. 5년, 10년 앞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로 큰일이에요, 윤석열 정권. 자,
한동훈도 답답한데요. 한동훈 이대로는 모두가 저 의료계 요구상 용산 전달엔 할 일 할 것이다. 한동훈이 지금 열심히 나서고는 있는데 성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용산과 정부가 협조를 하나도 안 해줍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는 지금 무산됐고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게다가 이 전공의 협의회 자체가 또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 아예 논의 자체의 틀 자체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자, 전공의 협의회가 전공의 단체가 안 들어오는데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은 협의체 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1대1로 의료계 단체들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실의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할 것이다. 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하니까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공개 지적하지 않았나,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집중해야 한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어떤 특정 조건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협의체 조속한 출범에 대해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장상윤 사회수석 경질하자, 보건부 장차관 경질하자,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산 눈치 보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 2025년도 정원 문제, 2026년도 정원 문제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단호 그것은 이미 결정됐다 말하지 마라. 논의하겠지만 이미 결정된 것을 한동훈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동훈도 정말로 답답합니다. 핫바지 여당 대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경찰과 소방을 경주 방문해서 헛소리를 해대는데 제복 입은 영웅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 정당한 보상 통해 뒷바라지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해요. 보면 제복 입은 공직자들 헌신의 정당하게 보상, 제복 입은 영웅들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계속하는 얘기가 제복 입은 영웅들 모든 위급 환자가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임해달라 소방관한테는 이런 얘기도 하고, 군, 경찰, 소방대원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병대원 수사, 박종원 대령 수사 진짜로 제복 입은 정당한 군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사람을 깜빵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백혜령 경정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수사 진짜 열심히 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유사 이래 단군 이래 최대 마약 사건을 적발해서 일망타진한 이런 백혜령 경정에 대해서 갖은 탄압과 감사 등을 통해서 좌천시키고 압박을 했어요. 입 빠른 소리야, 입 빠른 소리.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니까. 자, 박지원 의원, 윤,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지지도 20%대다. 박지원, 윤,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지지도 20%대 계속 추락한다. 따끔한 한마디 합니다. 추석 명절 인사에 개가 뭡니까? 개를 저렇게 끌어안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인사하는 게 그게 온당한 일인가요? 완전히 개판이죠. 대통령실이. 개가 뜨끈히 누워서 추석 명절 인사를 합니다. 자, 또 한동훈한테도 한마디 하는데 대통령한테 세게 나가지 않으면 땡감으로 이따 떨어진다. 국민의 뜻에 따라 민심을 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게 나가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세게 나가지 않는다면 땡감으로 있다가 떨어진다. 낙후하고 만다. 대통령도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도 선출됐으면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 대표 혹시 대통령 방해 속에서도 민심을 얻고 당대표가 됐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윤석열과 함께 그대로 순장조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치적절한 말이죠. 자, 대통령실이 개판입니다. 다민족 어린이들과 함께 또 개 2마리와 함께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개들이 개판을 치고 있네요. 보니까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 개가 저기에 나와야 되는지, 국민들이 왜 윤석열, 김건희 개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개를 저렇게 좋아하지 말고 사람을 좋아해야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빈곤 포도너 장애 아동을 끌어안고 지금 찍었잖아요. 다민족 어린이들도 적고 다문화 어린이들 또 아니면 이 장애 아동들이라도 끌어안고 한 명이라도 입양해서 진심을 보여줘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만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어요? 이 분 장애 아동 집을 김건희가 지금 방문해서 송편도 먹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장애 아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입양해서 키우면 제가 이 김건희의 진심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준석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건 안전한 퇴임을 준비해라. 마음 교정해야 마음 수행이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퇴임 준비나 하라는 얘기예요. 이준석이 한 말인데 임기 후반에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집권해도 윤 대통령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의 또 한 번의 복수열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이 마음을 교정하시고 전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에 알고 보면 김건희가 뒤에서 대통령질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핫바지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김건희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다 한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네요. 실제 국정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맞습니까? 중요한 사안에 김건희 여사가 일일이 개입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대통령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상당 부분 통제를 하고 있다. 아니, 사회자 여기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한데 모든 사건을 얘기해보세요. 어떤 사건 좋아? 최상병 좋아. 그 전화 누가 다 했겠어? 대통령이 전화했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 전화했다? 당연하다. 김건희가 했지. 그거 윤이 전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요소에서 누가 전화했냐고. 그래서 성별만 밝혀달라고 야당이 막 뭐랄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정말 기가 막히죠. 그 근거는 저는 무수히 느껴지는데 예컨대 말이에요. 전 지난 총선 때 대통령이 선거운동하고 다녔죠. 그 민생 토론회 해갖고 천조 뿌린다고 전국 돌아다녔잖아요. 이 기획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보좌진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뒤탈이 있을 기획을 했을까? 혹은 국힘 당 의원들이 했을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뒤에서 기똥찬 아이디어다 해갖고 점쟁이 말도 조언도 들어가면서 김건희 씨가 아이디어를 냈고 실무적인 보조는 좀 받았겠죠. 난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획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국정의 중요한 대목 어느 날 갑자기 카타르 다음에 많은 석유가 나옵니다. 나가서 발표해. 이거 등 떠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 오늘 김갑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여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불법 비리의 온상이네요. 이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최후는 어떻게 돼요? 최후라고 하면 임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 두 번째는 임기가 끝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점을 좀 칠 수 있습니까, 김종 박사? 뭐 저는 국립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국립학교. 국립학교. 국립학교인데 그거는 불가피하다. 뭐 깜빵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국립학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묵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건 물리학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리학적으로 봐야 한다. 물리학은 작용 반작용,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등장해서 한국인이 입은 피해를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민주주의 후퇴도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 언론 자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외교관계 붕괴, 뭐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무역 수지 피해, 모든 것, 일본과의 역사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심리적 상처, 이걸 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상상 초월의 액수가 등장합니다. 수조 원 이렇게도 안 될 것 같아요. 수조 원 갖고는 안 되는 거고.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입은 그 금액으로서 환산된 그 피해액은요. 금액이 상정되지 않을 만큼의 큰 규모의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실제로 돈으로도 계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수로 그걸 금액을 갚아요? 몸빵밖에 없지. 몸빵. 처절한 몸빵밖에 없죠. 처절한 몸빵. 그 천문학적 돈을 갚기 위해서는 몸빵밖에 없다. 네. 제가 아까 국립학교. 네. 깜빵 가야 된다니. 김건희가 차기 대권 주자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당하지만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보니까 정말로 무도한 정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영부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지시하고 뭐 사진도 보면요, 딱 한강 다리 난간에서 뭐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사실상의 대통령은 김건희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의도하는 바, 노리는 바, 얻고자 하는 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부인으로서 대우를 받는 걸 넘어서 일국의 이제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으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행보를 보면 이거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정치인으로 데뷔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왜 대통령실 사진만 나오면은 김건희가 중심이고 윤석열은 무슨 비서관처럼 처박혀 있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진사 김건희를 띄웠던 사진사가 지금 놀부 부대찌개 CEO로 갔고 네. 그게 자, 놀라운 사실이네요. 김건희 사진사가 놀분의 부대찌개 CEO로 취임을 했답니다. 무슨 꼼수가 있었는지 무슨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국 프랜차이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아요. 이게 단순히 뭐 돈 문제가 아니라 놀부 부대찌개는 중산층, 서민,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는 전국 조직이니까 네, 보쌈도 잘. 네, 그거 갖고 이제 김건희가 좀 다니면서 그 조직을 이용해서 대권 행보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대권 행보를 한다? 김건희 씨가 대권 행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면모, 네. 약간 지도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증권가 찌라시에서도 나오고 있고 와. 저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저는 김건희 대권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봐야죠. 아니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가능성이 높죠. 놀랍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난 납득이 김건희가 안 돼요. 대통령 황당하네. 후보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다. 집권하는 과정에서부터 집권에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 아마 놀부 부대찌개 그것도 심각할 겁니다. 아마 갈 때. 이거를 덮어줄 만한 차기는 김건희밖에 없다. 이건 한동훈도 못 덮어주잖아요. 한동훈도. 네. 이걸 믿고 덮어야 되는데 이거 덮을 사람은 김건희 본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기괴하네요. 네. 한동훈도 못 덮는다면은 나머지 오세훈이나 뭐 원희룡 이런 사람 덮어주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뭐 집권하게 되면은 그냥 까발리죠 당연히.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 범죄는 윤석열보다도 김건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권과 관계됐는데 뭔가 이 돈 쪽이다 그러면 전부 다 김건희 인맥이에요. 네. 어찌 보면은 그쪽에서 윤석열 인맥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김건희 인맥입니다. 돈과 관련된. 그러네요. 그렇지 뭐 않습니까? 대통령실 신축 공사를 한다든지 뭐 양평이니 뭐니 뭐 네. 전부 다 김건희 인맥 들어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사모펀드, 도이치모터스 주주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윤석열도 모르는 걸 김건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덮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김건희 본인이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 부인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사단이 생긴 거잖아요. 범죄 혐의가 결정적인 혐의들이 너무 많았어요. 윤석열, 김건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까 자신과 자신의 부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차기에도 본인들이 깜빵이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에 또 당선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오죽 범죄 혐의가 많으면 김건희가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요녀 하나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온 나라를 아작을 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이제 끝내야 됩니다.